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3학년 2학기 마지막 체육 논술 수업입니다. 조금 더 집중하시고 논술 수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 교과서 자료로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 체육 2 교과서와 노트 준비해주세요. 교과서 292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체크해 가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번 논술은 배드민턴 경기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셔틀콕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결정하는 종목이다. 시설과 용구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개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어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다. 랠리를 할 때는 코트에 셔틀콕이 닿기 전에 쳐야 하며 배구와 달리 몸에 셔틀콕이 닿으면 실점한다. 배드민턴 경기는 운동량이 많은 전신 운동으로 민첩성, 순발력, 근력 등 운동 체력을 기를 수 있고 상대팀 또는 동료 선수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자, 아래쪽을 보면 중간에 우리 심판 수신호 있죠?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심판의 신호라고 해서 배드민턴 심판이 하는 수신호의 뜻을 설명한 거예요. 보면 서비스 심판의 수신호, 폴트라고 외치고 위반 동작을 수신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폴트라는 거는 반칙을 이야기하거든요. 폴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를 말해요. 어떤 경우냐면 서브를 했는데 어떤 서브 라인을 넘지 못했다던가 경기 중에 라켓으로 셔틀콕을 뭐 두 번 쳤다거나 그리고 내가 친 셔틀콕이 코트 바깥으로 나가서 아웃되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득점한 게 되죠. 이런 경우를 폴트라고 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 자료는 배드민턴 서브할 때 폴트 상황인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로 오버웨이스트. 이거는 서브할 때 셔틀콕이 허리보다 높은 곳에서 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렇게 되면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버핸드. 서브할 때 셔틀콕을 친 순간에 라켓 헤드의 일부가 라켓을 쥐고 있는 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자, 이렇게 되면 또 폴트라는 거고요. 라인 크로스는 서브할 때 서버 또는 리시버가 코트의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는 반칙. 마지막 풋폴트. 서브할 때 그리고 받을 때 모두 양쪽 발이 지면에 닿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점프하는 상황. 그러니까 점프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버웨이스트, 오버핸드, 라인 크로스, 풋폴트 용어 꼭 외워주세요. 예를 들면 서브할 때 셔틀콕이 허리보다 높은 곳에서 타구하는 경우 얻는 폴트의 종류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오버웨이스트라고 답하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그림으로 오면 아래에 라인 심판 수신호가 있어요. 라인 심판은 셔틀콕이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왼쪽 그림처럼 손을 아래로 뻗어서 가리키는 듯한 표현은 콕이 선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in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양팔을 축 펴서 T자를 만드는 표현은 out을 표현합니다. 자, 쉽죠? 이 두 표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방법과 규칙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 인원은 남녀 단식과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에 5종목이 있다. 단식은 1명이서 하는 거고 복식은 2명이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한다. 서비스권은 네트 중앙에 서서 심판이 가슴 높이에서 셔틀콕을 떨어뜨렸을 때 셔틀콕 베이스 그러니까 셔틀콕 헤드 부분이 향한 쪽이 서비스권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인데요. 득점은 3게임 중에서 2게임을 먼저 이기면 승리를 해요. 3판 2선승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게임은 21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대 20 동점일 때는 2점 연속을 얻은 팀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듀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듀스가 계속돼서 29대 29다 라고 했을 때는 30점을 먼저 얻은 팀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30점을 넘을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코트 교대는 첫 번째 게임 종료 후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코트를 바꾸고요. 세 번째 게임에서는 어느 한쪽이 11점이 되면 그 경기를 멈추고 중간에 코트를 교대해요. 자, 여기서 득점 관련된 거 선생님 별표한 거 있죠? 득점 관련된 거 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도 메모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93쪽은 배드민턴 경기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심판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 보면 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라인 심판이라고요. 라인 심판 아까 설명했었죠. 라인 심판이 10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웃 또는 인을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 수신호 설명했죠. 중요하니까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심판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심 1명, 부심 1명, 선심 10명으로 구성되고요. 단식 경기의 방법을 보면 점수가 짝수일 때는 오른쪽, 점수가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서비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복식 경기도 한번 똑같이 보면 점수가 짝수일 때는 오른쪽, 점수가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서비스한다. 이거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었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짝수 0을 포함한 0, 2, 4, 6, 8은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고요. 1, 3, 5, 7, 9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서비스한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쭉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수행평가 문제에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칙. 반칙 아까 얘기했었죠. 레트가 아니죠. 폴트. 폴트라고 했었는데 폴트가 되는 경우는 서비스가 올바르지 않을 때, 서비스 시 셔틀콕을 치지 못하고 헛스윙했을 때, 그 다음에 라켓이나 선수의 몸이 네트에 닿았을 때, 그리고 2번 연속 셔틀콕을 쳤을 때, 경기 중에 셔틀콕이 코트 경기장 밖으로 떨어졌을 때는 폴트가 주어집니다. 폴트가 주어지면 상대편한테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 아래 레트. 레트는 경기 중단 및 부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레트가 선언되면 바로 전에 서비스한 선수의 서비스권은 그대로 유효하며 그 선수가 다시 서비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우를 보면 첫 번째,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했을 때. 자, 선생님이 우리 배드민턴 경기하면 얘기하죠. 서비스를 할 때 상대편이 준비되는지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로 서비스 중에 서버와 리시버 둘 다 반칙을 했을 때. 자, 세 번째로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항이 일어나서 경기가 중단됐을 때. 자,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했는데 그 네트에 셔틀콕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요. 네트에 걸려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레트가 선언된다. 자, 이 세 가지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트는 경기 중단이 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트랑은 다르게 폴트가 되면 그 상대방에게 점수가 올라가지만 레트는 점수는 올라가지 않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레트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넘어가면 자, 우리 서비스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서비스는 경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능으로 상대 선수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셔틀콕을 보내 공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포핸드 그리고 백핸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백핸드 서비스죠. 백핸드 서비스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백핸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포핸드보다 정확하게 서비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핸드 서비스를 많이 하긴 합니다. 자, 다음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날아오는 셔틀콕을 라켓으로 받아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포핸드 스트로크 있고요. 백핸드 스트로크. 우리 지난번에 과정평가, 결과평가 했었죠. 자, 그거를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크의 여러 가지 동작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클리어라는 게 있어요. 클리어. 자, 셔틀콕을 높고 크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도록 치는 것으로 스트로크의 기본 기능이다. 자, 여기 궤도를 보면 높고 멀리 포물선을 그리게 이렇게 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많이 이제 2인 1조로 할 때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셔틀콕이 네트와 평행하게 넘어가도록 치는 기능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빠르게 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보면 자, 이렇게 네트 살짝 위에 넘어가게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매시. 스매시는 대표적인 이제 공격 전술인 거죠. 공격 기술. 자,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서 강하게 치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허리, 어깨, 손목을 이용해서 세게
내리꽂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자, 드롭샷. 드롭샷은 클리어 그리고 스매시랑 치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세게 치는 척 하면서 살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편의 선수가 좀 속게끔 하는 드롭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핀샷. 헤어핀샷은 셔틀콕을 짧게 받아 넘기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 몸의 속도를 이용해서 밀듯이 톡 넘기는 기술입니다. 자, 푸시는 네트 앞에 돌진해서 짧고 빠르게 스윙해서 셔틀콕을 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궤도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부분 스크린샷해서 아니면 노트에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클리어 얘기했었죠. 클리어는 가장 높고 멀리 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롭. 드롭은 클리어나 뭐 어떤 스매시처럼 치는 동작은 비슷한데 약하게 쳐서 이 네트 근처에 떨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매시. 스매시는 자, 내가 높은 곳에서 허리, 어깨, 뭐 손목을 이용해서 강하게 공격하는 스트로크 방법이고요. 네 번째 푸시는 내가 손으로 빠르게 톡 밀어서 내리꽂는 그런 기술이고, 다섯 번째 헤어핀 같은 경우는 네트 근처에서 톡 넘기는 그런 기술을 아까 얘기했었죠.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빠르고 강하게 민다 라고 해서 자, 이 6가지 비행 형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한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콜트의 종류 4가지 얘기했었죠. 이거 꼭 외우시고요. 두 번째, 배드민턴 라인 심판. 라인 심판이 1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라인 심판이 하는 수신호는 딱 2가지 있었어요. 아웃인지 인인지. 자,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배드민턴 경기 규칙 중에 득점 부분 얘기했었죠. 그러면 3판 2선승을 하고 21점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뭐 주스 이런 거 얘기 아까 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레트가 되는 경우 4가지가 있었죠. 그 부분이랑 배드민턴 스트로크의 종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하이클리어, 뭐 드롭샷, 그 다음에 드라이브, 뭐 헤어핀. 그렇게 어떤 스트로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배드민턴 서브 위치 정하는 거 있었죠. 선생님이 맨날 홀수 점수에는 왼쪽 부분에서 서비스를 넣고요. 짝수 점수일 때는 오른쪽에서 넣는다. 이거 얘기했었죠. 자, 우리 이렇게 6가지만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정도니까요. 꼭 정리하시고 외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논술평가, 마지막 논술평가는 11월 15일에서 19일 주, 셋째 주죠. 그때 체육 시간에 교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열심히 정리해서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